김수만 씨는 50대에 들어서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점점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건강을 위해 열심히 했던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져야 하는데 근육이 오히려 빠지고 몸이 약해진다니 믿기 어렵죠? 특히 50대 이후엔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운동은 누구나 알다시피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건강, 체력 유지, 근육량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운동 방식입니다. 50대 이후에 적합하지 않은 운동을 무리하게 할 경우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고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50대 이후에 오히려 해가 될까요? 첫 번째로 고강도 무리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라도 운동을 강하게 해야 근육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 무거운 웨이트나 마라톤 같은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근육의 파괴를 촉진시켜서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무리한 훈련을 하게 되면 근육 손실과 피로 누적이 가속화됩니다. 이런 고강도 운동이 왜 문제가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화합니다. 호르몬 분비도 달라지고 근육 회복 능력도 젊었을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근육 생성과 회복에 중요한 호르몬들의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대처럼 무리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파괴되는데 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과도하게 무거운 무게를 들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절에도 무리를 주고 부상의 위험도 높입니다. 무릎이나 어깨, 허리 같은 부위에 무리가 가면 장기적으로 운동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고강도 운동 후 나타나는 과도한 염증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염증에 대한 몸의 반응이 과도해질 수 있고 이 염증이 해소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회복 없이 계속 고강도 운동을 반복하면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유지되어 오히려 근육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운동만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운동, 예를 들어 매일 걷기나 러닝만을 고수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한 가지 근육만 자극하게 되어서 근육 불균형을 일으키고 오히려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운동만 계속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체는 서로 연결된 여러 근육과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걷기만 하거나 러닝만 한다면 하체 근육은 일부 발달할 수 있지만 상체 근육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불균형은 자세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허리나 무릎 같은 부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신체의 적응입니다. 우리 몸은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점점 적응해서 그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매일 똑같은 코스로 똑같은 속도로 걷는다면 초기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점점 운동 효과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같은 운동만 고집하면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는 효과는 미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영양과 단백질 섭취 없이 운동에만 집중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근육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운동은 열심히 하면서 식단 관리에는 소홀하다면 근육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주요 재료가 바로 단백질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운동만 열심히 한다면 근육은 오히려 소모되기만 할 뿐 새로 생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과 휴식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새벽에라도 운동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수면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회복과 성장은 주로 수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과 양이 모두 중요해지는데 이를 희생하면서 운동을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운동을 통해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파괴되고 이후 회복 과정에서 더 강하게 재건되는 방식으로 발달합니다. 이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이 주로 분비되는 깊은 수면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수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위적으로 수면 시간까지 줄인다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유산소 운동만 집중하는 경우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또는 심장 건강을 위해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만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필수적이지만 근력 운동 없이 유산소 운동에만 집중하면 근육량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근육 분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분명 심혈관 건강, 폐 기능 향상, 체지방 감소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산소 운동만 과도하게 한다면 이 근육 손실을 더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 제한과 함께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 몸은 에너지원으로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기초대사율 저하와 체중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의 근육을 보호하면서도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강화하면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근력 운동은 너무 무거운 무게보다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푸시업 그리고 가벼운 아령 운동 등이 적합합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심박수를 연령대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의 경우 최대 심박수의 약 60-70% 정도를 유지하는 중강도 운동이 적합합니다. 너무 높은 심박수를 오래 유지하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 무게보다는 정확한 자세와 적절한 횟수에 집중하세요. 가벼운 무게로 12-15회 정도 수행하는 것이 무리 없이 근육을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주요 근육군을 골고루 훈련시키되 한 번에 모든 운동을 하기보다는 상체와 하체를 나누어 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휴식과 회복을 충분히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적절한 휴식과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너무 자주 운동하기보다는 주 3회 정도로 꾸준하게 운동하면서 회복 기간을 주는 것이 근육 보호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50대 이전에는 하루만 쉬어도 충분히 회복됐던 몸이 50대 이후에는 2-3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운동해야 한다. 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일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근육군을 훈련한 후에는 최소 48시간의 휴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침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균형 잡힌 영양 공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50대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콩, 렌틸콩, 퀴노아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D와 칼슘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저하되는데 이는 근육 기능과 뼈 건강에 모두 중요합니다. 충분한 햇빛 노출과 함께 필요한 경우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연성 운동을 잊지 마세요.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유연성 운동은 관절 건강을 보호해주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연성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매일 10분 정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유연성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 강화, 균형 감각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런 운동들이 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지키되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이 발달하려면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극은 갑작스럽게 큰 부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체중만으로 스쿼트를 10회 3세트 정도 시작했다면 이것이 쉽게 느껴질 때 12회로 그 다음에는 15회로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또는 가벼운 덤벨을 들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부하를 증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발전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의 운동은 경쟁이 아닌 건강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앞서 한 가지 운동만 고집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는 것은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은 여러 근육군을 골고루 자극하여 근육 불균형을 예방하고 운동으로 인한 지루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운동 패턴은 뇌에도 새로운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영, 사이클링, 걷기,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요가, 필라테스, 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을 주 단위로 번갈아 가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장기적인 운동 습관 유지에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나 기존에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개인 트레이너나 운동 전문가는 나이와 체력 수준,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자세와 기술을 배우는 것은 부상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나 물리치료사와의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특히 관절 문제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이들의 전문적인 조언은 안전한 운동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모니터링입니다. 운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력과 지구력, 유연성 등의 체력 요소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동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운동을 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기록해 두면 자신의 신체 반응을 더 잘 이해하고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운동 외에도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조금 멀더라도 걸어서 이동하기, 가벼운 정원 가꾸기 등 일상에서의 작은 활동들이 모여 전체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교류는 운동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동네 산책 모임이나 수영 클럽, 테니스 동호회 등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지금까지 50대 이후에 주의해야 할 운동 방식과 올바른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0대 이후의 운동은 젊었을 때와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고강도 운동보다는 적절한 강도와 다양성 그리고 충분한 회복을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단기간의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변화하고 그 변화에 맞게 운동 방식도 조정해 나가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페이스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50대 이후의 운동을 잘못하면 오히려 근육이 빠지고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나이에 맞는 운동 방식과 휴식을 병행하면 건강한 몸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운동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월의 품격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